고등 강좌도 빠꽁시대에서 빠꽁. 사랑하는 교육을 깜찍한 빠꽁시대의 빡친 친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쌤은 우추찬 안보 선생님 이브람 쌤이에요. 친구들 안녕. 사랑하는 교육을 깜찍한 빠꽁시대의 빡친 친구 여러분들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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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뜨거 뜨거 핫 점점 가면 갈수록 지구가 겁나 뜨거워진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알아볼 순 없으니까 저쪽에 있는 칠판 쪽으로 이동하도록 할게. 칠판 쪽으로 고고싱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과 공부할 것은 바로 뭐냐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야. 자, 뭐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기후 변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자, 기후가 변화합니다. 그런데 일단 기후라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면 기후라는 건 뭐냐면 평균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자, 뭐라고? 평균적인 상태.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하나 선생님이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는데, 평균적인 상태라는 것은 그러면 단기간을 얘기하는 걸까? 장기간을 얘기하는 걸까? 정답은 장기간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기후변화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지구의 평균적인 상태가 변화하는 것. 그걸 갖다 우린 뭐라 그래? 기후변화라고 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여름이야. 그런데 여름인데 갑자기 눈이 내렸어, 하늘에서. 또는 여름인데 겁나 하늘에서 아이스크림 같은 게 내리는 거예요. 그날 한 번 내린 거야.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여름에는 눈이 내려. 여름에는 하늘에서 아이스크림이 내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 왜냐면 그냥 하루만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후라는 것은 하루의 상태가 아니라 적어도 30년 이상의 장기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매년 여름마다 이제 눈이 내렸다라고 해보자. 한 30년 이상. 그렇다면 그거는 여름에는 눈이 내린다. 이렇게 기후로서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이 기후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뭐 하루아침에 뭐 하루 정도 갑자기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 그걸 가지고 기후가 변화했네. 뭐 이런 식으로 오도방정 떠는 게 아니야.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기후 변화는 평균적인 상태인데 단기간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한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그럼 바로 뭐다? 장기간이다 라는 사실 알아두도록 할게. 자, 그런데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있어. 자, 이 원인이 시험 문제 1타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뭐냐면요. 자, 선생님을 보니까 굉장히 무엇이 느껴집니까? 또 무엇이 느껴져요? 자연적 원인이 있어. 첫 번째 원인은 자연적 원인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바로 뭐냐면 인위적 원인이 있어요. 인위적 원인이 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시험 문제는 뭐가 시험 문제 나오냐면 인위적 원인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알았어? 자, 인위적 원인이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 자, 우리가 지구는 기후가 변한다는 거야. 근데 기후가 변화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기후가 변화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기온 때문에 변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사실 이 지구의 기후는 엄청나게 변화돼요. 자, 그런데 이 자연적인 원인, 그러니까 자연적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지구 자체가 변해가지고 기온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지구 자체가 변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뽕! 바로 뭡니까? 퐁! 바로 뭡니까? 화산 폭발이지. 그러니까 화산의 어떤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화산이 이렇게 폭발할 때 뭐가 동시에 터지냐면 화산재가 나와요. 화산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응가를 하면 빵! 이렇게 응가를 뿌직! 이렇게 싸면은 이렇게 설사가 탁탁탁 이렇게 탁탁탁 튀기잖아. 그런 설사 같은 게 바로 뭐냐면 화산재야. 그러면 화산재가 만약에 분출하면 지구의 기후가 변할 수가 있다는 거야. 불출이 아니라 분출이지, 분출. 그래서 분출하면 화산재가 분출하면 지구의 기온이 바뀔 수도 있지. 그러니까 뭐냐면 화산재가 이렇게 막 이렇게 터지는 거야. 그러면 터지면 얘네가 공기 중으로 순식간으로 공기 중으로 이렇게 날아가 버려. 자, 그렇게 되면서 들어오던 햇빛을 차단시켜 버려요. 갑자기 지구가 추워지고 심지어는 뭐 빙하기 이런 것도 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자연적 요인 때문에 기후가 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누구 때문에 또 변할 수도 있냐면 바로 태양 때문에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순간적으로 빅뱅의 태양 생각한 건 아니겠지. 빅뱅의 태양 아니고 바로 뭐냐면 그냥
태양이야. 선이야, 태양. 자, 그래서 이 태양이 활동을 좀 이렇게 활발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이 활동을 겁나 안 할 수도 있고, 물론 겁나 안 한 적은 없어, 태양이. 만약에 태양이 활동을 겁나 안 했다면 지금 우리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없겠지, 그치? 근데 태양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한 거지만 기후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자, 그리고 자, 지구와 그 다음에 태양의 뭐에 따라서 상대적인 거리에 따라서도 역시 기후가 변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은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이 있단 말이야. 자, 얘네가 서로 가까워. 그러면 어떨까요? 네, 겁나 뜨겁겠죠. 그치? 그런데 얘네가 서로 거리가 이제 멀어져. 그러면은 겁나 춥겠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의 상대적 거리 이런 것들 기후에 영향을 준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이유 조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그다음에 이번엔 인위적 원인인데 이 인위적 원인이 자, 시험 문제 1타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다. 자, 선생님이 지금 물어볼게. 자,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살면서 굉장히 이제 겁나 힘든 것은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기 때문에 힘들까 아니면 지구가 점점 차가워지기 때문에 힘들까? 정답은 뜨거 네. 우린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떠냐면 굉장히 어때?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자, 인위적 원인 첫 번째 지구를 이렇게 뜨겁게 하는 첫 번째 원인은 다 뭐 때문이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 화석연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이 발달하잖아. 자, 우리가 옛날에는 화석연료라고 한다면 뭐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이야. 많이 썼어, 안 썼어? 옛날 조선시대 때 없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없어. 그치? 쓸 수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화석연료를 많이 썼을까? 자,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는데 정답은 산업혁명이야. 뭐라고? 정답은 산업혁명. 뭐라고? 산업혁명. 자, 산업혁명 또는 책에서 뭐라고 나올 수도 있냐면 바로 산업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석탄과 석유를 미친 듯이 쓰기 시작한 거야. 자, 얘네들 갖다 우린 뭐라 그래? 화석연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화석연료에 대한 사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사실 이 화석연료를 태울 때 굉장히 안 좋은 가스가 나와요. 그 가스가 바로 뭘까? 이산화탄소야. 이거 기억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온실 가스. 그러니까 이런 온실 효과.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는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냐면 바로 이산화탄소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이산화탄소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런데 자, 봐라. 화석연료를 태울 때 뭐가 나온다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자, 그래서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자, 이산화탄소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고? 온실가스. 피디님 뭐라고요? 쇼트. 자, 뭐라고 얘기한다고? 온실가스. 살짝 좀 씹을게. 짜증나니까. CO2 맞는데 지금 과학이냐? 과학이야? 자, 우리 살 시간이기 때문에 사자성어로 뭐라고? 온실가스! 네, 온실가스야. 자, 이거 기억한다. 자, 온실가스가 뭐한다? 엄청나게 증가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다는 거야. 자, 그뿐만 아니라 도시화가 점점 되고 있지. 그러니까 도시가 많아지면 그만큼 사람들이 석탄과 석유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고, 자, 그리고 특히나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게 되지. 그러면 석유를 많이 사용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거야. 자, 그뿐만 아니라 이거 기억하고 간다. 자, 무분별하게 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삼림을 뭐한다? 개발한다. 자, 여러분들 삼림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호빵이야? 아니지? 자, 얘들아, 삼림이라는 게 뭐야? 나무 숲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나무는 굉장히 착한 역할을 합니다. 자, 나무는 이렇게 얘가 이렇게 빨아들여. 자, 뭐를 빨아들일까? CO2 바로 온실가스. 온실가스를 빨아들여.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내뱉어. 나무가 이렇게 내뱉어. 근데 그때 뭐가 나오는 거야? O2, 산소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 지구에 유용한 건 바로 뭐야? 산소란 말이야. 그런데 이 나무가 굉장히 안 좋은 뭐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어떻게? O2를 이렇게 내보낸단 말이야.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산림이라는 거야. 특히나 우리가 지구의 허파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딘가요? 열대림이지. 그래서 너희들이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여기 무분별한 살림을 개발한다는 거는 지금 냉대림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나무가 따뜻한 열대림도 있지만 저쪽에 북극이나 이런 데에도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그렇게 생긴 냉대림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냉대림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엄청나게 뭐를 개발하고 있냐면 열대림을 개발하고 있어. 그래서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무분별한 살림 개발. 그래서 무분별하게 냉대림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다라고 페이크로 굉장히 잘 나와.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겁나 페이크구나 생각하고 냉대림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열대림이다 라고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얘네들을 섞을 거야. 다 섞어. 자,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을 다 섞고 짬뽕하고 쉐키 흔들어. 그래서 얘네들을 막 이렇게 섞는단 말이야. 그리고 얘네들 중에서 자, 인위적인 원인만 골라라 라고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 그러면 너희들은 네, 얘네들을 고르면 되는 거야. 자,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지구에서 느끼고 있던 어떤 문제는 자, 지구가 추워지기 때문에 아니고요. 지구가 점점 핫 겁나 뜨거워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자, 이렇게 지구가 점점 핫 뜨거 핫. 자, 지구가 점점 핫 뜨거워지는 그 현상을 갖다가 우리 뭐라 불러?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구가 겁나 찜질방이 되는 그런 현상.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지구 온난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온난화가 왜 발생하게 되는지 겁나 과학 시간인데 네, 사회답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사회답게 설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문적이고 어려운 용어는 다 빼고 그냥 아주 겁나 쉽게 설명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것은 지구 정말 묘사된 그림입니다. 지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태양 정말 묘사된 네, 그림이야. 자, 이렇게 태양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잘 봐봐. 왜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건데, 자, 태양이 열을 이렇게 탁 내버려. 그러니까 태양은 굉장히 뜨겁잖아. 그래서 태양이 으악 이렇게 해가지고 으악 해가지고 태양에서 열이 빡 나가. 자, 태양에서 열이 딱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지구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열을 받으면 다시 어떻게 할까? 이 열을 다시 내보내. 그래서 지구가 어떻게 내보내냐면 이런 식으로 내보내. 자, 태양에서 이렇게 나오는 열을 갖다가 우리는 태양 복사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복사라는 것은 열이 뿜어져 나온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런데 지구에서 이렇게 열이 나가. 그걸 갖다 우리 뭐라 그래? 지구 복사라고 얘기해. 그런데 태양 복사 같은 경우는 겁나 세요. 왜냐면 태양 자체가 뜨겁게 이글이글 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한번 어떤 복사 에너지를 빡 내면 빡 이런 거야. 그러니까 힘이 빡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런데 지구는 어떨까? 얘는 타고 있는 상태가 아니야. 얘는 힘아리가 없어. 그러니까 지구에서 만약에 열을 내보낸다면 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네, 어떻게 네, 굉장히 약하게 이렇게 약하게 이렇게 간단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이 대기에는 여러 가지 기체들의 막이 있어. 이런 막이 있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태양 복사 같은 경우 워낙 세기 때문에 이거를 단번에 그냥 뚫고 백이 다 들어와. 백이. 그런데 지구 같은 경우에 얘를 내보내. 근데 내보냈는데 워낙 힘아리가 없잖아. 이렇게 약해. 해서 일부는 이렇게 들어와. 일부가 들어와. 근데 많이 들어오진 않고 그래도 뚫고 많이 나가. 뚫고 나가는 편이야.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이 지구에서 사람들이 뿡빵 뭐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해서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해. 자,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해. 자, 그렇게 되면서 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온실가스. 그게 바로 뭐야? 이산화탄소, 다른 말로 CO2. 자, CO2가 겁나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 CO2는 사실 기체들은 사실 우리가 방구 껴봐서 알지만 계속 그 냄새가 100년, 1000년 남아있니? 그렇지 않지. 그러면 어떻게 하니? 그 방구가 날아가잖아. 근데 그런 것과 똑같이 모든 기체들은 대기 중으로 날아간단 말이야. 근데 CO2도 날아가요. 근데 날아가긴 날아가는데 이 CO2 같은 경우 조금 무거워. 그래서 무겁기 때문에 날아가다가 어떻게 하느냐? 중간에 여기쯤에서 CO2들끼리 이렇게 막을 만들어 버려. 얘네가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막을 만들어 버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태양이 으악 하고 열을 으악
하고 열을 내보냈어. 그러면 태양 복사는 워낙 세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라 하지? 다 뚫어버려요. 대기를 뚫고 CO2도 뚫고 이렇게 들어와.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구는 어떻다고 했어? 약하다고 했지. 그래서 지구 복사는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보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CO2 막 때문에 나가기는 나갔는데 정말 많은 양이 도로 지구로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CO2 막 때문에. 마치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우리가 온실이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가 겨울에도 비닐하우스 안은 어때? 겁나 뜨겁단 말이야. 그것과 똑같이 마치 지구가 하나의 대형 뭐가 되는 거야? 비닐하우스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린 이걸 갖다 뭐라 그러면 온실 효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온실 효과로 인해서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지구가 더워지는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이라는 거야? CO2라는 바로 온실가스 때문이다라는 거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구온난화가 무엇이냐라고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지구 대기 중에 뭐가 많아지는 거야? 그렇지. 온실가스의 어떤 농도가 뭐 하는 거야? 증가해서 지구의 무슨 기온? 평균 기온이야. 평균 기온. 그냥 기온이 아니라 평균 기온이 뭐 하는 거다? 상승하는 현상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하는 거야? 지구온난화라고 얘기해. 그런데 시험 문제는 지구온난화의 의미보다 뭐에 대해서 물어볼 거냐면 그러면 지구온난화가 왜 일어났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 나올 것이고 실제 이것은 객관식도 일타지만 서술형 일타야. 알았어? 이거 서술형에 대해서 겁나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 자,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원인을 두 가지 서술해봐라. 그러면 첫 번째는 바로 뭘까? 뭘 많이 사용해서 그래? 그렇지, 화석연료야. 그러니까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하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서술해 볼 수 있어. 그건 바로 뭐냐면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해도 누구만 있다면 열대림만 있다면 얘네가 다 어떻게 그래서 CO2를 먹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지금 열대림이 뭐 되고 있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엎친데 겹친 격이 되는 거지. 그래서 화석 연료 사용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무분별한 자, 뭐 하고 있다? 산림을 개발한다. 자, 개발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지구온난화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서술해 보아라 하면은 이 두 가지를 서술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달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완벽한 답을 알려줄게. 그건 바로 뭐냐면 화석연료가 사용이 증가되고 무분별한 산림을 개발함으로써 뭐가 증가하는 거야? 온실가스의 농도가 증가하고 온실가스의 자 대기 중 그러니까 우리 대기가 바로 뭐야? 공기지. 그러니까 공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면서 자 뭐가 발생한 거야? 온실 효과가 과도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라고 쓰면은 이거는 완벽한 거야. 알았어? 자,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선생님이 쓴 대로 자 1번, 2번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화석연료 사용 증가, 그 다음에 무분별한 산림 개발로 인해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여 그 다음에 온실 효과가 과도하게 발생해서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원인을 서술하면 100점입니다. 알았죠? 요거 연습하는 거 선생님 키워드 맵에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연습하셔가지고 요거 시험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서술형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시험제 굉장히 잘 나오는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그 그래프는 바로 무엇이냐면 봐라. 온실가스 그러니까 CO2의 농도가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지구의 기온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올라가. 자, 요 그래프를 가지고 시험 문제 잘 나와. 자, 뭐라고 시험 문제 나오냐면 자, 이산화탄소와 자, 그리고 이 지구의 기온은 서로 반비례 관계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자, 이건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틀린 얘기지.
자,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면은 온실가스 지구의 기온도 어때? 같이 올라가지. 그러면 이거가 반비례야? 이걸 반비례라 그래? 이걸 반비례 이걸 반비례라 그래? 이게 반비례야? 이게 반비례야?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비례입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비례한다. 비례한다. 자, 그리고 지구 기온 상승에는 누가 큰 영향을 준다? CO2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둬야 돼. 그래서 사실 온실가스에는 CO2만 있는 건 아니야. 메탄도 들어가고 꽤 많은 온실가스들이 있어. 근데 그 중에 90% 정도, 약 90% 정도를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바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실가스 하면 그냥 이산화탄소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시험 문제를 풀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자, 기후가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겁나 뜨거워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기후가 변화됐을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냐? 자, 피디님 어떤 영향을 받을 것 같아? 어떤 영향? 아주 심각한 어. 위험에 초래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할 건데 앞에 있는 PD님이 아주 심각한 그런 영향을 받을 거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뭐냐면 아주 심각한 게 맞아.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정말 극심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게 있다. 이 세계가 뭐 때문에 망할까? 우리 친구들이 이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망하는 이유는 뭐 전쟁이 터지거나 해서 망할 것 같다. 하지만 사실은 가장 망하기 쉬운 건 바로 뭐냐면 이 환경 문제 때문에 특히나 지구 온난화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어. 뭐 쓰레기 문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지구가 멸망할 가망성은 불과 10년 안에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 기후 변화의 영향 지금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향은 바로 무엇이냐면 야, 지구가 뜨거워져. 자, 그랬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바로 뭘까? 팽하 말고 람하 말고 빙하. 네, 빙하지. 자, 그러니까 뭐냐면 빙하가 어떻게 하는 거야? 녹아버리는 거죠. 녹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빙하가 어떻게 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그럼 빙하가 감소해.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닷물의 수면이 높아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해수면이 어떻게 한다? 상승한다. 자, 그런데 얘들아, 빙하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아? 북극과 남극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양극지방과 그 다음에 또 빙하가 북극과 남극에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높은 산이 있잖아. 저쪽에 알프스 같은 굉장히 높은 산 있잖아. 거기 꼭대기에도 빙하가 살고 있어. 자, 그래서 어떤 고산 지역에 있는 빙하가 점점 뭐 하게 된다는 거야?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가장 큰 문제,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 당연한 거지만 빙하가 녹았어. 그럼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뭘까? 침수 피해가 일어나겠죠. 자, 무슨 피해가 일어난다고? 침수 피해. 무슨 피해? 침수 피해. 무슨 피해? 네, 무슨 피해? 침수 피해. 알았지? 우리 침수 피해. 자,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고 갑니다. 침수 피해. 굉장히 중요하니까. 특히 어디가 침수 피해를 입을 수가 있냐면 저쪽에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가 침수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에 있냐면 해안 저지대 국가야. 쉽게 얘기해서 자, 여기 봐봐봐 얘들아. 자, 여기 인도가 이렇게 있다. 자, 인도의 겨드랑이 부분. 여기 털도 그려줄게. 겨드랑이 털. 자, 겨드랑이 부분. 여기에 있는 나라가 바로 뭐냐면 방글라데시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해안가 근처야. 이게 바다예요. 해안가 근처야. 그리고 지대가 어떠면 낮아. 그러면은 해수면이 높아져. 그럼 당연한 거지만 여기는 엄청나게 뭐야? 바닷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무슨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네, 침수 피해 이거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여기는 침수 피해 입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정말 방글라데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해. 왜냐하면 침수 피해가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은 홍수 한번 일어나면 이게 다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뭐 먹을 게 없지.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할 수밖에 없어. 예, 방글라데시야. 자, 그 다음에 또 어떠냐면 태평양에 얘들아 국가들이 있어. 태평양 국가 중에서 진짜 불쌍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갑자기 하루아침에도 나라가 없어져. 왜 그럴까? 바닷물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이 바닷물로 인해 가지고 얘네가 갑자기 사라지고 아예 잠겨버리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국가가 아예 어떻게 되냐면
국가 자체가 없어지기도 하고 엄청난 침수 피해를 입게 되는 거야. 국가의 면적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지, 그치? 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뭘까? 선생님이 힌트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힘들어. 이거 어떡해? 이거 힘들어. 하나밖에 안 돼. 근데 원래는 두 발을 다 해야 돼. 자, 정답 뭘까? 투발로. 대표적인 나라 기억해야 돼. 투발로.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나우루. 이런 나라가 있어. 나우루는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선생님이 누리 오빠한테 이거 어떻게 암기할까 했더니 누리 오빠가 나우루. 네, 나우루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도라에몽 영화가 얘기해 주세요. 바로 뭐냐면 몰디브. 이런 나라들이 있어. 자, 몰디브 어떻게 한번 외워볼까요? 몰디브. 안 보이잖아, 애들한테. 피디님이 이렇게 했어요. 나우루 몰디브. 나우루 몰디브. 네,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사실은 그래. 해봐.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태평양 국가에 가장 대표적인 작은 나라들이 있어요. 투발루, 나우루, 몰디브. 네, 이런 나라들. 자, 이런 나라들은 지금 어떠냐면 국가가 언제 침수당하고 아예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뭐냐면 북극에 자, 뭐가 생겼냐? 북극과 항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알아둬야 돼. 예전에 이제 북극 같은 경우에는 배를 타고 이렇게 우리가 순항하는 것이 쉬웠을까 아니면 어려웠을까? 겁나 어려웠어요. 왜요? 빙하가 있고 그다음에 바닷물이 다 얼어 있단 말이야. 너무 추워.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배를 어떻게 타고 가? 어떻게 해야 돼? 스키, 썰매 이런 거 타야지. 그치? 그런데 언젠가부터 선생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북극에 배를 타고 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북극 항로가 열렸어. 왜? 그만큼 너무나 모해졌기 때문에 따뜻해졌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럼 북극곰한테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북극곰의 서식지가 확대된다. 자,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지. 우리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곰의 서식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줄어든다 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갈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기상이변이야. 자, 기상이변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실적으로 너희들이 선생님이 영화 하나 추천할 건데 그 투마로우라는 영화가 있어요. 투마로우라는 영화는 꽤 오래된 영화인데 이게 미국 영화야.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점점 가면 갈수록 지구가 이제 뜨거워지고 지구 온난화되기 시작한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지구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구가 뜨겁잖아. 그래서 저쪽에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산불이 일어나. 근데 그 산불이 일어났는데 6개월 동안 불이 안 꺼지는 거야. 그 기상이변이죠.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는 여긴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불이 일어나는데 지구 반대편에 갑자기 뭐가 오냐면 빙하기가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막 빙하기가 온 거야. 그리고 이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문을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토네이도 있잖아. 그 토네이도 같은 게 한 4-5개가 그냥 뉴욕 시내를 막 쓸고 다니고 그 다음에 막 화산이 폭발하고 막 이런 모습들. 그리고 막 홍수가 일어나고 막 미친 듯한 막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 거야.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기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상 이변들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기상 이변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건데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금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건 뭘까? 그러니까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 그래서 지구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사막으로 변하는 거야. 지구가 점점 사막과 그다음에 가뭄이 미친 듯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왜? 너무 뜨겁잖아. 그러니까 땅에 있는 물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증발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는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자, 여러분들 아프리카.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것은 하뚜가 아니라 바로 아프리카인데 이 아프리카에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이 있어. 그게 바로 뭐야? 사하라 사막이야. 자, 그런데 이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에는
이 사막 안에 호수가 있는 게 있어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차드호 이런 게 있어. 이런 호수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차드호뿐만이 아니라 이게 몇 개의 호수들이 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 호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이게 사막으로 변화했다는 거야. 그거 다 뭐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야?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발생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쌤이 그런 얘기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뭐가 일어나? 태풍, 그다음에 뭐 홍수, 그다음에 폭설. 폭설이 바로 뭐야? 폭풍설사? 아니지. 이건 뭐야? 폭풍? 눈이 내리는 거야. 그러면 이런 기상이변 현상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그 다음에 이 강도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발생 빈도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일이 발생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왜 그러냐면 빙하가 녹았잖아. 그러면 해수면이 상승하지. 즉 다시 얘기해서 바닷물의 양이 많아진 거야. 뭐에 비해서? 바닷물 안에 뭐가 있어? 소금이 있잖아. 그러니까 바닷물 안에 있는 어떤 염분 대비 뭐 한 거야? 바닷물의 양이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다가 싱거워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다가 흘러가는 해류가 있는데 이 흐름이 자기 멋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 식으로 막 해류가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해류의 움직임은 결국 대기의 순환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러다 보니까 태풍, 홍수, 폭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중요하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름철에도 너무 심할 정도로 여름철에 뭐가 많이 일어나는 거야? 열대야 같은 게 미친 듯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에어컨 없어도 살았어요. 물론 굉장히 더웠지. 그렇지만 에어컨 없어도 선풍기 한 대 가지고 온 가족이 다 쐈어. 진짜야. 그러면 부채하고. 근데 지금은 선풍기 하나만 가지고는 이거는 절대 이건 상상도 못 한다는 거지. 근데 그런 이유는 바로 왜 그러느냐? 여름철에 너무 밤이 뜨거워져.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래? 열대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이런 기상 이변이 발생하는 거. 그 다 뭐 때문이다? 바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 그런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또 발생하는 아주 심각한 현상은 바로 무엇이냐면 생태계가 변화하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생태계 변화를 가장 심각하게 맛보는 곳은 바로 어딜까? 바다겠지. 그치? 해양 생태계가 되게 많이 바뀌게 되는데 일단 바닷물의 수온이 어떻게 돼? 상승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낮은 그러니까 저온에서 사는 그런 물고기들이 있어. 저온에서 사는 물고기. 뭐 그렇다고 냉장고 이런 데서 사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차가운 물을 되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냉탕을 좋아하는 그런 물고기들이 있어요. 한류성 어족이라고 하지. 근데 그런 물고기들이 있어. 그러면 그런 물고기들은 어떻게 될까?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뭐 하는 거야? 사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죽거나 아니면 어떠냐면 멸종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얘네가 갑자기 이제 이동을 하는 거지. 근데 어디로 얘들아 이동을 할까? 고위도로 이동을 해. 고위도 지방으로 이동을 해. 자, 얘들아 지구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가 0도고 그다음에 여기가 90도야. 그러니까 저위도는 적도 주변.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거야? 겁나 뜨거운 거야. 그럼 고위도로 갈수록 뭐야? 양극지방이야. 그러면 여기는 뭐 한 거야? 겁나 시원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이 저온 물고기들 그냥 죽어버리거나 어떻게 하는 거야? 고위도로 이동을 하는 거야. 자, 시험 문제는 뭐라고 잘 나오냐면 저위도로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자, 저위도야 고위도야. 고위도로 이동한다. 요거 기억하고 가야 되겠고. 자, 그리고 또 어떠냐면은 우리가 고산식물에도 영향을 줘요. 자, 얘들아 이거 한번 봐봐. 자, 높은 산이 있어. 높은 산. 그러면 이렇게 산이 있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서 자라는 식물하고 여기서 자라는 식물이 같아 달라? 달라. 왜 그러냐면 여기는 비교적 따뜻하지. 근데 우리가 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 산을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우리 도라에몽 용아가 이렇게 산을 올라가요. 산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 겁나 추워.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작물하고 여기서 사는 작물이 같을 수가 없단 말이지. 자, 그런데 여기서 살아남는 작물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가 여기서도 살았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뜨거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뜨거워지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산도 어떻게 될까? 뜨거워지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자랄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위로 올라가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고산 식물의
자라나는 그 범위가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야? 축소된다는 거야. 자, 축소되거나 아니면은 뭐 될 수 있다? 네, 멸종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야. 근데 반대로 누구는 엄청 살기 좋을까? 누구는 그렇죠. 열대작물이요. 그러니까 열대 어떤 과일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 바나나, 망고. 선생님 어렸을 때 망고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겁나 처먹처먹 할 수 있잖아요. 처먹처먹 할 수 있어.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열대 과일의 서식지는 뭐한다? 엄청나게 증가하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작물을 재배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거의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먹는 뭐 쌀이나 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작물이잖아. 그런데 그거를 재배하는 환경이 막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재배하기가 좋다는 거냐 나쁘다는 거냐? 나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은 결국은 어떻게 하냐? 식량이 부족한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생태계가 변화하는데 그 외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도 선생님이 그랬지만 북극곰이 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참 북극곰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얘한테는 너무 더운 거야. 그 북극이 너무 더워진 거야. 그래서 얼음에다가 막 자기 얼굴을 막 비벼. 너무 더우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자, 그러니까 뭐냐면 동식물에 자, 무엇이 서식지가 어떻게 된다? 변화되기 시작하고 자, 그리고 생태계 자체가 교란되기 시작해. 그러면 생태계 자체가 교란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떤 꽃이 있단 말이에요. 꽃 같은 거. 그런데 그런 개화 시기. 그러니까 꽃이 피는 그 시기가 점점 빨라질까 아니면 느려질까? 그렇지. 빨라져. 왜냐면 꽃은 따뜻할 때 핀단 말이야. 근데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니까 개화 시기 자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점점 이제 빨라지는 뭐 이런 생태계 교란. 이런 다 중요한 대표적인 예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파리와 모기가 있어. 파리와 모기. 얘들은 점점 늘어날까요? 아니면 줄까요? 네. 그렇죠. 이 개체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해. 해충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다. 특히나 이 수온이 상승했을 때 이 저온에 사는 물고기들이 많이 죽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오스트레일리아, 네, 호주야. 너희들 있잖아. 호주 같은 경우에는 자, 선생님 그림 한번 그려줘 볼게. 자, 호주 같은 경우에는 요쪽 있잖아. 호주는 고양이, 야옹이, 네, 고양이처럼 생겼어. 근데 고양이의 이 귀때기 있는 데 있잖아. 여기에 이렇게 울룩불룩 바로 뭐냐면 대보초라고 해가지고 산호초가 여기 겁나 많아요. 근데 산호초가 점점 무슨 색깔로 변하냐면 백색으로 변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떤지 알아요? 경이로워요. 굉장히 아름다워. 어머나, 어머,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근데 그건 죽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것을 산호초의 백화 현상이라 그래. 그래서 산호초가 죽어 나가는 거야. 왜? 수온이 뜨거워지니까.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물고기, 특히 이 산호초가 죽는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오스트리아의 이쪽 지역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지도로 네, 조금 표현을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어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 영향을 갖다가 얘기해 줬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 한번 잘 봐봐. 지도가 나와. 근데 지도가 나오는데 자, 잘 봐라. 자, 지금 쌤이 유럽, 스칸디나비아 내려왔고요. 자, 지금 쌤이 그린 거 이탈리아. 자, 이렇게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이탈리아 위쪽에 이렇게 산맥 하나 있잖아. 그거 바로 뭡니까? 알프스 있잖아. 여기 알프스. 여기에 만약에 색칠이 돼. 여기에 색칠된다. 그러면 뭐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야? 빙하가 녹고 있는 현상인 거야. 알았지? 자, 요렇게 내려와서 자, 아프리카야. 자, 아프리카의 이쪽에 만약에 색칠이 돼.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점점 뭐 되는 거야? 사막화 현상이야. 여긴 바로 여러분들 사하라 사막이야. 요거 기억하고 가야 되고. 자, 그다음에 선생님이 아메리카. 네, 아메리카를 지금 선생님이 그리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자, 아메리카 이쪽에 부릉부릉 세계에서 가장 차가운 자동차 알래스카. 네, 알래스카. 여기에 만약에 색칠이 돼. 여기 미국 캐나다 위쪽에 여기 알래스카 여기 색칠이 돼. 그럼 여기도 지금 뭐 하는 거야? 빙하가 감소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자, 오스트레일리아 이쪽에 색칠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는 산호초가 죽고 있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바로 뭐가 있냐면 아우 힘들어. 투발루 나우르 몰디브 이런 애들 있어. 자, 여기야 여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조금 올라가. 여기에 만약에 색칠돼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침수 피해 일어나고 있겠구나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에 막 되게 이거 말고도 지금 얘네들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정도는 위치를 다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피해가 일어난지 이건 100% 알아둬야 되는데 이거 말고도 막 여기도 색칠돼 있고 여기도 색칠돼 있고 여기도 색칠돼 있고 근데 대부분 피해가 비슷해. 뭐 빙하가 녹는다라든가 또는 침수 피해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런 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골라봐라 라고 나와. 그러면은 정답은 너희들은 뭐를 골라야 돼? 지구온난화를 골라야 돼. 또는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라는 거 골라내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 선생님이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고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옆으로 가서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알아보냐면 야, 지구가 이렇게 자꾸 뜨거워져. 그러면 어떻게 계속 당할 거야? 당할 거냐고.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계속 당할래? 죽을 거야? 그건 아니지.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는 거야. 알았지? 어떻게? 극복. 네, 우리 친구들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극복해야 돼. 그러면 이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노력해야 돼. 근데 이제 노력할 때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느냐? 자, 시험 문제. 자, 이렇게 나왔다. 나 혼자 노력한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안 틀린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전 지구적으로. 자, 어떻게 한다? 국제적인 어떻게 해야 돼? 협력을 해야 돼. 그리고 국제적으로 함께 어떻게 해야 돼? 노력해야 돼. 그래서 기후변화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후변화라는 것은 어떤 특정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지. 그러면 이건 지금 뭐야?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다 같이 협력하고 노력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도 페이크로 우리를 완전히 초딩으로 아는 거지. 우리를 완전 초딩, 테딩으로 아는 거지. 그지? 이거 너무 겁나 쉬운 거야.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노력하냐? 보통 국제적으로 노력을 하면 협약을 통해서 노력해. 협약. 자, 그러면 어떤 협약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할 거야. 자, 우리가 몇 개의 협약을 알아볼 거냐면 3개의 협약을 알아볼 거야. 근데 특히 이 앞선 2개가 중요해. 자, 첫 번째 협약은 바로 뭐냐면 너무 쉬워. 기후변화 협약이야. 기후변화 협약. 자, 기후변화 협약이야. 자, 기후변화 협약은 언제 맺은 거냐면 1992년에 맺은 거야. 근데 어디서 외웠냐? 겁나 섹시한 삼바의 나라 브라질에서 내렸습니다. 맺은 거야. 자, 그런데 이 브라질에 리우라는 도시가 있어. 이 브라질의 리우 환경개발회의라는 걸 했어. 그러니까 브라질에 이 리우라는 곳에 모여든 거야. 근데 이제 그랬던 이유는 바로 왜 그러냐면 점점 가면 갈수록 예전에는 이제 선진국 중심이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 개발도상국에 열대림을 막 개발하기 시작한 거야. 자,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진 거지. 그래서 브라질의 리우에서 모인 거야. 그래가지고 환경개발회의라는 거를 1992년에 열었어. 근데 여기서 뭐 했냐면 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적게 배출될 수 있도록 뭔가 감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때 나왔어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처음으로 감축해보자.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나눈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리우 환경개발회의에서
맺었던 기후변화 협약이야. 알았지? 이거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외우지 않아도 그냥 기후변화 들어가면 아 이거 지구온난화에 대한 협약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1992년이면 벌써 이제 옛날이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처음으로 모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막 기가 막히게 뭐 이거를 뭐 감축을 안 하면 뭐 전쟁이야 다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잠깐 나눠서 야 이 문제 심각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온실가스 좀 줄여보자. 요 정도야. 알았지? 그런데 이게 심각해지기 시작한 게 바로 뭐냐면 일본에서 모였어.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토 의정서라는 게 있어. 교토 의정서. 이거는 언제 있었던 거냐면 1997년이야. 사실 연도는 전혀 시험 문제 안 나와. 근데 선생님이 그냥 이해가 쉬우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교토 의정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거 심각하다.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끝나겠다. 1997년에 교토 의정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투마로우라는 그 영화가 2004년 영화야. 그러니까 심각해진 거야. 이 불과 몇 년 사이지만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빙하기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뭐 빙하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 지구가 멸망할 정도로 올 수가 있어. 1도 차이에도 우리가 뭐 1도 뭐 1도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모든 지구의 흐름을 바꿔버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교토 의정서는 1997년에 맺어진 의정서인데 여기서는 야 진짜 심각하다. 그러니까 일단은 온실가스를 누가 감축하자? 선진국만 감축하자.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도 감축하자.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선진국은 무조건 감축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최초로 온실가스에 대한 어떤 의무를 최초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야 온실가스 감축하자. 그냥 얘기만 한 거야.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근데 교토 의정서에서는 바로 뭐냐면 최초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어떻게 하자? 구체적으로 감축하자는 그런 의무를 이행했어. 구체적으로 야 선진국은 일단은 감축해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감축 의무를 이행했어. 그게 바로 뭐냐면 교토 의정서야. 알았지? 자 그러다가 이거 기억해. 조금 더 뛰는 거예요. 언제로? 2015년. 2015년이니까 비교적 최근이지. 그치? 파리에서 모였어. 그게 바로 뭐냐면 파리 협정이야. 자, 이 파리 협정이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파리 협정은 시험 문제 나올 가망성이 99% 이상이야. 이건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이 파리 협정에서는 어떤 걸 얘기했냐면 야, 큰일 났다.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로 지구 멸망한다. 진짜로 이제 얘기 나왔던 게 세계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전쟁 문제, 뭐 자원 고갈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건 뭐야? 기후 문제인 거지. 사실 이런 기후 변화 문제 때문에 뭐도 발생하는 거냐면 전염병, 코로나 이런 것들도 발생한 거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질병들이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고 이러다가는 인간이 멸종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언제냐? 2015년에 모인 건데 2020년 이후에는 전 지구가 한번 이렇게 해보자. 전 지구가 온실가스를 제대로 감축해보자. 그러니까 이거는 2015년에 모여서 회의를 했지만 언제 이후에 대한 결정이야? 2020년 이후에 대한 결정이야. 그런데 여기에는 이 교토 의정서랑 다른 게 뭐냐? 선진국 당연히 온실가스 감축해라. 그런데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산업화가 시작됐던 바로 그 지점보다 최대 2도씨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전 지구의 온도가. 최대 2도씨. 그 이상 올라가면은 우린 다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2도씨 이상은 올라가지 말고 2도씨까지는 되는데 가능한 몇 도씨 안만 올라갈 수 있도록 하자. 온도가 1.5도씨 안만 올라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협약을 맺은 게 바로 뭐냐면 파리협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시험 문제 교토 의정서와 파리 협정을 비교해서 잘 나와. 교토 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누구만 감축하는 거야? 선진국. 그런데 파리협정은 뭐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온실가스를 감축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거 외에도 그 외에도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냐면 이왕이면은 이런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야? 화석연료 사용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게 좋아 아니면 나빠? 나쁘잖아. 그러니까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사용해야 될 거야. 그치? 그리고 쓰레기 어떻게 해야 돼? 쓰레기. 쓰레기 어떻게 해야 돼? 쓰레기 어떻게 해야 돼? 막 버려? 아니지. 막 먹어? 그러면 어떻게? 뭐라고요? 분리수거. 네, 재활용해야 돼요. 분리수거. 그러니까 재활용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는 거야. 그런데 시험 문제 잘 나온 애들은 두 가지가 있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탄소 성적 표기제도라는 게 있어. 요걸 실시하면 좋아. 이 한마디로 말하면 탄소 성적표를 주는 거야. 탄소 성적표.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그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어. 그때도 석탄, 석유를 쓰니까 탄소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 물건을 운송할 때도 뭐 배나 또는 뭐 비행기 이런 거 막 이렇게 우리가 운송할 때도 그런 걸 사용할 때도 그런 탄소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제품을 운반하던 판매하던 아니면 이것을 생산하던 그때 나왔던 이산화탄소. 탄소야. 정확하게 얘기할게. 이산화탄소라고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뭐라고도 나올까? 온실가스라고도 나올 수 있어. 이거의 양을 다 재. 그래가지고 성적표로 매겨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탄소 성적 표기제도 이런 것들을 하면 좋고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 거래제 이런 걸 해도 좋다. 이게 어떤 교과서에서는 탄소 대신에 온실가스라고 나올 수도 있어. 그냥 다 똑같은 말이야.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는 건 뭐냐면 기업 대 기업을 할 수도 있고 국가 대 국가별로 할 수 있어. 자, 이 파리 협정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 이 파리 협정에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각 국가마다 그들의 산업 정도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산업이 어느 정도 발전되었느냐 이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그 양을 국가마다 정해준 게 있어. 그럼 국가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거를 감축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거야. 대한민국에다가는 대한민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탄소를 얼마 낼 수 있었냐면 20톤의 탄소를 배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정된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많이 탄소를 만약에 배출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이걸 사와야 돼.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사오는 거야. 대신 만약에 20톤보다 작게 배출했어. 예를 들면 19톤을 배출했어. 그러면 1톤이 남잖아. 이건 다른 나라에 팔 수도 있어요. 이렇게 탄소 배출권을 서로 거래할 수 있는 거. 이건 국가끼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기업과 기업끼리도 할 수 있어.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탄소 배출권 거래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 친구들한테 차근차근 알려줬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시험 기간이라고 너무 시간 촉박하다고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차근차근 하다 보면 머릿속에 다 외워질 거고 특히나 선생님이 키워드 맵 다 외울 수 있게 해놨잖아. 그러니까 키워드 맵과 함께하면 충분히 우리 친구들 암기하고 시험 문제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쌤이요. 우리 빠꽁시대 아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겠죠? 자, 친구들, 아이들 안녕!